예, 안녕하세요. 산일번지 부부 리뷰입니다. 오늘은 읽기 쉬운 땅 투자 책, 돈이 진짜 재산일까? 읽기 쉬운 땅 투자 책, 돈이 진짜 재산일까? 요 제목을 통해서요. 땅 투자, 땅 찍고 헤엄치기 요 책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이재성입니다. 이게 보고 보면은요. 이 땅 투자, 이제 땅 찍고 헤엄치기를 리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노란 색깔 이 썸네일을 보시면은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그때는 사실상 이 파란 색깔 표지 책 있죠. 요게 처음 나온 책이고, 이 노란 색깔이 개정판입니다. 파란 색깔 책을, 파란 색깔 책을, 제가 읽고, 노란 색깔 표지를 달고, 파란 색깔 책 내용을 이제, 리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내용은 파란 색깔 책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제가 개정판 뭐 좀 바뀐 것 같으니까 헷갈리지 마시라고 최신은 요거라고 요걸 달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 내용은 이 파란 색깔이었다라는 거. 근데 제가 저자분을 직접 만났어요. 노원까지 가서 직접 만났는데 저자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뒤에 이제 사진도 나옵니다. 직접 만난 거. 다르다라는 거야, 책이. 완전히 재편집을 해가지고 책이 완전히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이제 같은 그 저자분이 썼겠지만, 썼기에 이제 중첩된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 부분 받아들여가지고 다시 이제 리뷰를 합니다. 2회에 걸쳐 리뷰를 할 거예요. 2회에 걸쳐. 그리고 또 저자분이랑 저랑 이제 직접 만나서 저자분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제가 이제 뭐 배우는 입장이고 이제 리뷰하는 입장이니까 이제 막 말씀해 주시는 거, 직접 들었던 거, 그거 위주로 이제 말씀 드려볼까, 이제 리뷰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지금 하는 거는 진짜 이 노란 색깔 책을 읽고 이 노란 색깔 책을 읽고 요걸 진짜 달아서 이제 리뷰를 하는 거. 옛날 거는 요 책을 리뷰한 거, 지금은 요걸 리뷰한 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다룰 마디는요, 4개 마디 다루겠습니다. 가장 쉽게 쓰인 땅 투자책. 저자분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저자분께서 자부심을 갖고, 진짜 책 중에서, 땅 투자 책 중에서 이만큼 쉽게 설명한 게 없다. 저도 이제 예전에 파란 색깔 책 읽고, 경제 전반에 있어서도 뭐 비판할 게 없어요. 비판할 게 없어. 표현상의 어떤 문제, 뭐 이런 것까지는 뭐 얘기할 건 아니고, 전체적인 취지상에서 제가 뭐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동감되는 게 많아가지고 이제 직접 만나 뵙기도 한 건데, 일단 가장 쉽게 쓰인 땅 투자 책 이렇게 해가지고 저자분께서 쉽게 쓰셨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제 한 꼭지로 다루고요, 한 마디로 다루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 본질, 요것도 이런 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게 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런 거 또 한마디 또 다루고, 그 다음에 투자의 목적, 요거 또 한마디 다루고, 돈이 진짜 재산일까? 아니다. 이렇게 다루겠습니다. 요거는요, 이제 저자분이, 이재성 저자분께서 채널을 여셨어요. 유튜브 채널. 그 유튜브 채널이고, 요거는 그 유튜브 관련을 해가지고, 그 대표적인 동영상 그거 하나를 이제 제가 이렇게 달아놨는데, 요거 이제 그 동영상 끝나면 보이는 영상 있죠. 추천 영상 같은 거 그런 거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디부터 가겠습니다. 가장 쉽게 쓰인 땅 투자 책, 땅 투자 책. 그나마 나에게 조금이라도 수익을 주는 것은 땅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저자분 사진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서울 이제 여기가 서울이에요. 그래도 동서남북 이렇게 해놓고 쭉 그리셨어요. 위례, 하남, 분당, 판교, 뭐 이제 뭐 고덕, 삼본, 평촌, 뭐 청라, 일산,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강조하시는 게, 저자분께서는 이제 양주를 이제 강조를 하세요. 요 관련해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양주가 이제 다음에 분당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표현 워딩 자체가 축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양주가 축복의 땅이다. 그러면서 저한테, 제가 뭐 상가가 하나 있다고 하니까 상가를 팔아서 이걸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금이 많이 나가지고 그건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 정도로 상가를 팔아서 기존에 있는 상가를 팔아서 양주에 투자하라, 양주 땅에 투자하는 거죠.
양주 지금 거기에 신도시가 들어서고 있는데 신도시 바로 외곽 지역에 눈밭, 지하철 들어오는 그 사이 그쪽 께를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쪽을 사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이제 사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이제 더 아직 배움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이제 쭈뼛쭈뼛 하고 있고 계획 관계도 다른 게 있어서 그랬지만 그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안전한 땅에 눈을 뜨면서 다시는 나와 같은 투자 희생자가 안 나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쓰신 건데 저자분께서 이제 주식이랑 이제 아파트, 하우스푸어 요걸로 고생을 하셨는데 그나마 수익을 준 게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눈을 떴다. 저자분께서 실제로 만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50대, 40대, 30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50대에 가야지 사람들이 보통 땅이 중요하다라는 거에 눈을 뜬다라는 거예요. 50대, 그 다음에 40대 땅에 눈을 뜨면은 그 사람은 이제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부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40대에 이제 그러니까 50대는 보통 50대 땅이 중요하다면 다 알게 됐는데 더 일찍 눈을 뜨는 40대에 눈을 뜨면은 뭐 부자, 갑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대에 땅에 눈을 뜬다. 30대 그러면 이제 뭐 재벌이라고 그랬나, 갑부라고 그러셨나, 더 큰 부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강조하시는 거죠. 또 제가 살아온 실패의 경험과 실패를 통해 얻은 지혜는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분은 이래요. 아파트 같은 걸 사면은 성장, 부에 대한 어떤 기대치 자체가 한정이잖아요. 그냥 뭐 물가 상승 조금 더 이 정도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엔. 근데 땅을 사면은 대박이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박이. 그래서 더 현실적인 로또 이상으로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희망을 준다라는 거죠. 로또 사는 게 희망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땅을 사면은 모르니까 또 땅 팔자 사람 팔자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모르니까 땅을 사면은 더 희망을 품을 수 있다. 그래서 땅을 사야 되는데 사람들이 땅에 관심을 별로 안 갖는다. 그래서 최근에 땅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들어보면은 사람들이 땅에 관심이 없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일단 장벽에 부딪히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땅에 관심이 없죠. 그냥 허벌판인데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농사 지을 것도 아닌데. 근데 그렇지만은 땅이 또 이제 확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야의 길이, 시야의 폭, 이게 이제 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50대, 40대, 30대 그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어린 나이에 멀리 볼 수 있는 거. 50대, 60대 되면은 이제 본 거죠. 주위 사람들을 어떻게 어떤 승과 패와 뭐 투자의 성공과 실패 이런 걸 보면서 땅 산 사람이 뭐 낫다. 그래도 땅을 산 사람이 낫었다. 이게 이제 50대에는 다 보이는 거죠. 주변 이런 걸 다 보면서. 근데 뭐 20대, 30대는 그냥 툭 튀어나와서 사회 툭 튀어나와서 막 달리는 거죠. 그냥 열심히 사는 건데 못 보는 거죠. 그거를. 근데 그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이제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분께서 이 책에서 또 얘기를 하는 게 이경규 있잖아요. 이경규. 한푼 줍쇼가 아니라 뭐죠? 그거 한입 줍쇼. 강호동이랑 이경규랑 개그맨이 나와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밥을 얻어먹는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서 이제 이경규 씨가 하는 말을 이 저자분께서 인용을 하셨어요. 그때 이경규가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대학을 안 가고 대학 갈 등록금을 갖고 땅을 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경규 그분은 이제 보는 거죠. 옛날에 이 지금 아파트 올라가고 뭐 상가 있고 이게 그냥 다 허벌판이었다는 그 본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변했다라는 걸 본 거고. 그 나이대가 되니까. 그래서 땅이 중요하다. 어느 나이대가 지나면 이제 그게 보이는데 그게 일찍 깨달으면 또 좋다. 그리고 땅이 가치 상승이 갑자기 급격하게 하루에 1점씩, 하루에 뭐 100원씩 이렇게 오르는 건 아니지만 갑자기 묵혀있다가 확 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희망의 메시지가 이제 또 될 수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지는 않는다. 특히 젊은 사람들.
땅을 안전하고 쉽고 확실하게 돈 버는 원리를 누구나 쉽게 읽고 또 이해하도록 이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저자분께서도 직접 만나 뵈니까 내 책이 제일 쉽게 썼어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표현을 하셨냐면은 무협지처럼 빨리빨리 읽을 수 있게, 그러면서도 또 한 3번 정도는 자기 자신 당신의 책을 읽어야지 이제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책 제목이 땅 투자, 땅 짓고 헤엄치기입니다. 땅 투자가 쉽다라는 거예요. 저자분께서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정보가 쌓인 거예요. 땅 투자에서도 정보가 쌓인, 아파트는 이제 많으니까 다 정보가 쌓이는데 땅 투자도 신도시 개발되고 그다음에 요렇게 오르고 요렇게 오르고 요렇게 오르고 지금 이게 다 신도시인 거예요. 저는 그거는 못 읽지만은 이제 땅 투자 고수분들은 신도시 생기고 그다음에 뭐 생기면 뭐가 오르고 얼만큼 오르고 또 뭐 생기면 뭐가 오르고 얼만큼 오르고, 그 워딩이 교과서라는 거예요. 교과서. 땅 투자가 그거 뭐가 땅 생기면 그게 땅 이렇게 두 배씩 뭐 4배씩 이렇게 딱딱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패턴이 이제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땅 투자도 그냥 막연하게 뭐 어떤 신비로운 어떤 주제였지만은 이제 조금 더 과학화되고 그래서 투자할 수 있는, 계산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점점 옮겨가는 것 같아요. 신도시가 점점 많이 생기고 케이스가 이제 딱딱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과학화, 신도시 누적, 경험 누적 이게 이제 쓴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자본주의 본질. 요 책은 이제 제가, 이 사람이 저예요. 좀 뭐 조폭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저고 이제 저자분입니다. 같이 사진, 인증 사진을 찍었어요. 이게 뒤에는 그 양주, 옥정 그쪽 사진입니다. 자본주의의 본질, 그러니까 직접 만난 거예요. 인증 사진이에요. 많은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쉽게 간단히 표현하겠습니다. 자본주의에서의 위기는 디플레이션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대공황입니다. 이거를 저희 이제 부모님이 매일 강조를 하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본질이에요. 본질. 물가가 계속 오르는 게. 그거를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은 또 이제 잘 이제 안 들리죠. 이제 잘 안 들리지만은 그 투자 자체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근데 그러면 왜 인플레이션을 왜 만들어? 왜냐면은 디플레이션이 오면은 걔는 완전히 망가지니까.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디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디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펴니다. 인플레이션을 이제 펴니까 일반 국민들은 인플레이션을 또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확실히 되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디플레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디플레이션이. 내가 돈만 갖고 있으면 이기는 거야. 디플레이션이 뭡니까? 돈만 갖고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내가 10,000원으로 지금 쌀 한 가마 샀는데 1년 후에는 10,000원으로 쌀 2가마 사. 그러니까 돈을 안 쓰면은 이기는 거네. 그러면은 내가 장롱에다가 돈을 박아놓고 1년 후에 써야지. 지금 최대한 돈을 안 써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국민이 다 경제 활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뭘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죠. 나중에 더 많이 돈을 아끼면 더 많이 사니까. 그 돈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럼 경제가 더 안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화되는 겁니다. 그게 디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물가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돈을 계속 찍어내서.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딱 이러는 거예요. 지금 10,000원으로 쌀 하나를 산다. 근데 1년 후에는 쌀 반밖에 못 사네? 그럼 빨리 지금 쌀 사서 뭐든 이렇게 해놔야 되겠다. 뭐 경제활동 같은 걸 해놔야 되겠다. 돈을 빨리 써서 뭘 움직거려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쓰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셔요? 이게 확실하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물가 상승은 진리예요. 진리. 주적은 디플레이션이고 물가 상승은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물가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을 들고 있으면 내가 이거 지는 게임이니까 이 돈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게 어디에 변화시켜 놔야 되겠다. 그게 이제 투자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돈만 들고 있으면 무조건 지는 거고 뭘 투자를 해놔야 돼요. 최소한 물가 상승률만큼은 계속 오르게. 그래서
10,000원 들고 아까 10,000원 얘기했잖아요. 10,000원 들고 쌀 하나를 샀다가 나중에 10,000원 들고 쌀 2개를 살 수 있다. 이게 디플레이션인데 이렇게 가면은 사람들 너도 나도 경제활동 안 하니까 망해요. 근데 내가 10,000원 들고 쌀 한 가마니 샀는데 나중에 10,000원 들고 쌀 반 가마니밖에 못 산다. 그 인플레이션 일어난 거죠.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20,000원 줘야지 쌀 하나 사겠죠. 요렇게 해야지 이제 좀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돈만 들고 근데 그래도 내가 이제 뭐 움직이기 싫은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10,000원 들고 있는 게 아니라 10,000원을 갖고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A 부동산을 샀어요. 그다음에 1년 후에 이 A 부동산을 돈으로 바꾸니까 그게 20,000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쌀 한 가마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뾰로록 변해가지고 지금 쌀 한 가마니 샀고 1년 후에도 쌀 한 가마니 샀죠. 돈을 부동산으로 바꾼 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요 게임. 이거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들으셔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돈만 들고 있으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무조건 지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본질은 돈을 활용하여 수익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돈은 그 가치가 휘발돼요. 이 표현은 이제 휘발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쌀 하나를 샀던 게 나중에는 반 개밖에 못 사는 거예요. 10,000원으로. 가치가 반이 날아가 버렸죠. 그게 이제 휘발한다는 거예요. 휘발이라고 이제 표현하신 거예요. 저자분께서. 돈의 가치가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자본주의의 본질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주적이 디플레이션이고 정부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피는 거고 이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이 삼박자. 이거를 이제 완전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투자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그게 투자예요. 그래서 투자는 뭐 땅이든 뭐든 간에 일단 성향 같은 것도 이게 좀 수익률이죠, 결국 수익률인데 땅이랑 주식이랑 이제 비교해 봤을 때 부동산이랑 주식이랑 비교해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대신 부동산 뭐 아파트 같은 거 사면은 그건 살 수가 있잖아요. 주식은 근데 주식 위에서 내가 잠잘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사용 가치가 있다고 하죠. 그런 것도 있고 인플레이션을 이용하여서 수익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은 여러분이 투자를 하건 무엇을 하든 돈을 벌거나 지키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게 통찰력입니다. 통찰력입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저자분께서 이재성 저자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다음에 투자의 목적 이제 또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이제 사진이에요. 제가 찍었습니다. 사실 투자의 본질적 목적인 목적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디플레이션이 주적이고 인플레이션은 이제 그래서 이제 국가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인플레이션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가는 디플레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펴고 우리는 그 인플레이션 국가의 인플레이션에 대항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물가 상승이라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리는 늘 투자에 예민한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리는 투자한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의 1억 원은 1년 후에 1억과 가치가 틀립니다. 아까 제 쌀 얘기했죠? 10,000원에 한 가마 이렇게 10,000원에 한 가마는 아닌데 이제 예를 들자면 그런 거라 이거죠. 여러분이 오늘의 1억과 정확히 1년 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1억 원이 되게 투자하는 것이 소극적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아까 얘기하는 거예요. 10,000원으로 쌀 한 가마니 샀다가 나중에 10,000원으로 쌀 반 가마니밖에 못 사니까 10,000원으로 땅을 투자하라는 거죠. 그래서 땅이 나중에 20,000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20,000원으로 쌀 한 가마니를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땅의 가치는 뭐 2배 올랐다라고는 하지만은 사실상 둘 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쌀 하나밖에 못 사는 거예요. 같은 거죠. 그게 바로 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옛날 그 가치만큼 갖게 되는 거. 쌀 하나만큼 살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이제 바로 소극적 투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셔요? 이거를 명확하게 짚으셔야 돼요. 확실하게 짚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으셔야 돼요. 인플레이션이
진리예요, 진리. 절대 진리. 디플레이션이 주적이고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이 인플레이션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고 안 하면은 돈의 가치가 아까 저자분께서 말씀하셨지만 휘발 날아가 버리니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지는 겁니다. 그래도 뭐 투자하다가 어떻게 하면 돈 잃지 않아요? 투자를 해서 어느 거는 잃지만 어느 것은 또 따잖아요. 그걸 합치면은 전체적으로 딴다니까요. 근데 현금만 무조건 들고 있잖아요. 그럼 100% 잃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현금만 들고 있으면 무조건 100% 잃어버리는 겁니다. 돈의 양이 계속 늘어나니까.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니까. 근데 투자해서 어느 건 따고, 어느 건 잃고, 어느 건 따고, 어느 건 잃고 해서 총 해보니까 그것은 이제 물가 상승률만큼 대충 오르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그래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거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 어떤 긴장감 그런 걸 느끼셔야 됩니다. 현금만 들고 있으면 무조건 지는 거네. 그게 가장 어리석은 거네. 그래서 좀 불안하지만 어느 건 열심히 공부해서 어느 건 따고 어느 건 잃고 하더라도 투자는 해야 되는구나.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투자는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확실하게 오셔야 돼요. 가슴에 꽉 와야 됩니다. 투자 안 할 수가 없구나. 빠져나갈 구멍이 없구나. 이걸 느끼셔야 됩니다. 투자를 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어쩔 수가 없구나. 돈의 가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휘발되어 날아갑니다. 휘발이라는 표현 하셨고 소극적 투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현재의 가치와 동일한 가치를 갖게 한 거니까 쌀 한가 많이 살 수 있는 거. 옛날에는 10,000원에 하나. 이제 지금은 20,000원에 하나. 그러니까 20,000원어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금을 들고 있으면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바꿔서 20,000원으로 부동산이 10,000원짜리 부동산이 20,000원짜리 부동산이 되면은 부동산을 20,000원으로 바꿔서 쌀 하나를 살 수 있게 되는 거.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적극적 투자. 현재 돈을 투자하여 미래에는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많은 돈을 회수하는 거. 요거는 이제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하는 게 이제 적극적 투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요런 표현도 적극적 투자, 소극적 투자 요런 표현도 어떤 이해를 주는데 좋은 표현이라고 이제 생각이 합니다. 저자분과 이제 커피숍에서 이제 만나서 이제 사진을 찍고 얘기를 드리고 이제 한 겁니다. 돈이 진짜 재산일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은 진짜 재산이 아닌 거예요. 돈은 가치가 계속 휘발되어 날아가 버리니까. 미국의 달러가 1000년 뒤에도 지금처럼 돈이 재산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돈 자체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돈은 이제 교환하는 건 수단일 뿐이고 진짜 재산이 뭘까? 여기서 저자분께서는 황금이랑 땅을 이야기를 하세요. 황금이랑 땅. 특히 이제 땅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땅에 관심을 환기시키려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제 땅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기회를 하나를 잃어버린다라고 이제 저자분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땅의 가치를 좀 알아봐. 이렇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재산은 인류의 역사에서 과거에도 재산이고 현재에도 재산이며 미래에도 재산은 단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금이고 골드, 하나는 땅입니다. 그래서 땅을 가짜가 아닌 진짜 재산, 리얼 이스테이트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얼 이스테이트가 이제 부동산이죠. 부동산. 영어. 진짜 재산인 금은 훔쳐가면 이제 금보다 근데 땅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금은 훔쳐가면 잃어버리면 그 순간부터는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땅은 현실적으로 훔쳐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하여도 땅은 소유권을 어느 정도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 땅 찾기 이런 게 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땅을 가진다는 거는 진짜 소유권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돈은 진짜 재산이 아니고 금이랑 땅만 진짜 재산인데 금은 도둑질 당하거나 잃어버릴 수가 있지만은 땅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땅이 진짜 재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그 명화 있죠. 그 명화의 장면입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 이분이 이제 명대사는 이런 거죠. 이게 1부, 2부로 나눠 있을 거예요. 영화가
이제 이 어떤 여성이 어떤 소녀에서 강인한 여성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남북전쟁 거치면서. 그러면서 거짓말, 도둑질, 사기, 살인을 해서라도 무시무시하죠. 다시는 굶주리지 않을 거야. 요거를 이제 일단 하나를 하고, 요게 이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딱 가운데 있으니까 1부와 2부 사이에 1부 끝에쯤 했을 거예요. 그리고 초반에 이제 아빠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이 여성이 주인공이 나 땅 싫어 이러니까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서 감히 땅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소리를 하는 게냐. 땅만이 여기 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하고 싸우고 죽을 가치가 있어. 땅만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은 땅뿐이다. 라고 이제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여성이 처음에는 아니다가 나중에 아버지와 같은 입장을 취해서 땅을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는 내용이 이제 영화의 스토리입니다. 재밌어요. 그래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명하죠. 이거 봐야죠. 사람이라면 이제 봐야죠. 이런 거. 그리고 비빌 언덕 막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거 비빌 언덕이라도 있어야지.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비빌 언덕도 땅이라는 거예요. 땅이라는 거.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는 이제 여기서 이 영화에서는 뭐 땅에 대해서 어떤 지킬 만한 것, 가치 있는 것, 어떤 정신적인 가치, 고집, 어떤 뭐 생명이 살아가는 어떤 뭐 그런 이제 평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겠죠. 그렇게까지는 제가 심정적으로 아직 와닿지는 않지만은 그렇지만 조금 느끼기는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느끼기는 한다. 그래서 땅에 대해서 좀 더 음미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지금까지 너무 관심을 적게 가졌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북한 땅도 지금 이제 북한이 이제 통일되면 북한 땅 얘기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어떻게 될지 논란이 많죠. 북한 땅 문제도 어떻게 될까? 뭐 북한 땅 찾기 이런 것도 소송이 벌어질까? 어떻게 처리될까?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볼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거 영화 한번 보셔요. 그다음에 뭐 우리 영화에서 소설에서 뭐 토지 이런 거 있잖아요. 토지 그런 것도 잘 영화하면은 재밌을 것 같은데 소설 토지도 땅이잖아요. 땅 얘기잖아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 영화도 땅 얘기예요. 땅 얘기. 그리고 우리가 전쟁에서 뭐 우리 영토 국가 있을 때 영토 그것도 땅이고. 그래서 땅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 의미가 있는 좀 복잡한 거긴 하지만은 확실히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돈은 진짜 재산이 아니다. 땅, 금 이게 진짜 재산이다. 그다음에 투자의 목적,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은 왜 일어나? 디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래서 디플레이션이라는 주적을 국가가 대항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국가의 인플레이션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고려를 해야 된다. 물가 상승이라는 게 언제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자본주의, 이것도 돈의 가치는 언제나 조금씩 사라져가는 거다. 그다음에 가장 쉽게 쓰였다 이 책에. 그다음에 신도시의 어떤 케이스가 많이 누적이 되면서 땅 투자도 좀 더 과학화돼가고 있다. 그래서 수익률을 측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는 분은 이게 계산하실 수 있는 분들은 계산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고 과학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막 수익률이 어떻게 되고 뭐 계산이 막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땅도 아직까지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점점 이제 과학화되면서 계산이 되는 쪽으로 이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이 돼야지 투자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의 대상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 요 노란 색깔 책을 리뷰를 한 거고 오늘 첫 번째 했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리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저자를 이제 또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다시 리뷰를 하는 건 이제 처음이었는데요. 재밌었습니다. 직접 이제 저자 만나는 거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책 읽는 거랑 확실히 다른 느낌이고 또 풍부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풍부하게 느끼고 새롭게 다시 한번 조망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됐습니다. 좋은 자리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번 사서 읽어 주십시오. 여기 저희가 또 링크한 거 그럼 저자의 그 유튜브
거기도 가서 이제 구독 신청도 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